회사에서 혹은 일상에서 MZ세대의 행동에 왜 이렇게 쌀쌀맞지? 하고 의아해한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직설적인 말, 칼퇴, 짧은 답장이 때로는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정말 불친절한 걸까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효율성, 경계, 진정성이 소통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면 차가움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친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심리학으로 MZ세대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해를 넘어 이해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미처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자리를 뜨는 신입사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모티콘 하나 없이 짧게 답장하는 동료, 퇴근 시간이 되면 칼같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는 팀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쌀쌀맞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잠깐, 정말 그들이 불친절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다를 뿐인 걸까요? 문화심리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어주는데요. 어떤 행동이 무례하다 혹은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기준은 세대마다, 문화마다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맥락을 쌓아왔어요. 이들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소통 방식이 윗세대에게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간극이 바로 불친절하다는 오해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오해의 뿌리를 문화심리학적 시각에서 차분히 들여다보려 해요. 단순히 MZ세대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지 그 구조 자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문화심리학자들이 밝혀낸 4가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MZ세대의 직설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직장에서 MZ세대 동료나 부하 직원과 일해본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딱 2줄,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담긴 문서가 돌아오는 경우 말이에요. 처음엔 성의가 없다거나 너무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MZ세대가 소통을 귀찮아하거나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적인 말을 줄이고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긴 인사말과 쿠션 언어로 가득한 이메일보다 핵심이 명확하게 담긴 짧은 메시지가 상대방의 시간을 더 아껴준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많은 조직 문화 연구에서도 MZ세대는 회의 시간을 줄이고 결론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에게 효율성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이자 태도예요. 쓸데없는 형식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 지점에서 저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의 바른 소통의 기준이 친절한 인사말, 부드러운 표현, 충분한 감사 표시 같은 것들로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보면 MZ세대의 소통은 분명 이질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더 친절하다고 느껴지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소통을 배웠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MZ세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고 명확한 정보 처리 능력이 필수였어요.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소통 방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 MZ세대가 짧게 답장을 보내거나 회의에서 바로 본론을 꺼낼 때 그것을 무례함의 신호로 읽기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적 언어로 이해해보는 시도가 필요해요. 언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통역이 필요하듯 세대 간 소통에도 서로의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진실은 MZ세대가 개인의 경계와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퇴근 후 시간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지거든요. 이 지점에서 세대 간의 큰 오해가 발생하곤 하죠.
기존 세대에게 퇴근 후 연락은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거나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MZ세대에게 같은 상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퇴근 이후의 시간은 명확히 개인의 영역이며 그 영역이 침범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연락을 보낸 쪽은 급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라며 답답해하고, 연락을 받은 MZ세대는 퇴근했는데 왜 이걸 지금 보내지? 라며 불쾌함을 느끼는 시기죠. 서로의 기준이 다르니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MZ세대가 퇴근 후 연락을 꺼리거나 회식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람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에는 충분히 헌신하고 개인 시간에는 온전히 자신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것은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번아웃 없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그들만의 현명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여러 직장 문화 관련 조사에서도 MZ세대는 복지나 급여 못지않게 개인 시간 보장과 업무 외 연락 자제를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워라밸은 단순히 유행하는 트렌드 키워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직업 생활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인 거죠. 이러한 태도는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경계가 없다면 결국 소진되고 그 소진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MZ세대가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잘 받지 않거나 회식보다 개인 약속을 우선시할 때 그것을 정이 없다거나 팀워크를 모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 범위에 대해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정 세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그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이잖아요. MZ세대는 그 경험을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세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도 연락을 나누며 쌓아온 유대감이 진짜 관계라고 믿어온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감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방식만이 유일한 관계의 언어는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MZ세대가 경계를 설정하는 행동은 당신을 밀어내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면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그들만의 노력인 거죠. 그 경계를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MZ세대가 불친절하다는 오해의 상당 부분은 사실 소통 채널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돼요.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관계 맺법을 배웠는지를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하거든요. MZ세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의 중심이 된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예요. 이들에게 온라인 소통은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짧은 댓글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이들에게는 충분히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소통 방식에는 독특한 문법이 있어요.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핵심만 담은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읽히고, 딱딱한 경어체보다 편안한 구어체가 더 진심처럼 느껴지는 세계예요. 온라인에서는 텍스트만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이들은 이모티콘이나 짧은 반응어를 감정 표현의 도구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법을 익혔어요.
문제는 이 방식이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때예요. 대면 상황에서도 MZ세대는 디지털 소통과 비슷한 리듬으로 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길고 격식 있는 인사보다 짧고 간결한 인사를 선호하고, 눈을 마주치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주고받는 방식에 더 익숙한 거예요. 기존 세대가 보기엔 이 모습이 성의 없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MZ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통이에요. 여기서 제가 흥미롭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일수록 오히려 텍스트 너머의 감정을 읽는데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에 담긴 말투, 마침표 하나의 유무, 답장 속도 같은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다만 그 감수성이 발휘되는 채널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최적화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MZ세대가 대면 상황에서 표정이 굳어 있거나 말수가 적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불친절함이나 무관심으로 해석하는 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어요. 이들은 낯선 오프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잠시 탐색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온라인에서라면 이모티콘 하나로 해결될 감정 표현이 대면 상황에서는 어떤 표정과 어조로 전달해야 할지 아직 조율 중인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MZ세대와 함께 일하는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들이 무뚝뚝하고 반응이 없다고 느꼈는데 메신저나 이메일로 소통하기 시작하자 훨씬 적극적이고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소통의 방식을 바꾸자 관계의 온도가 달라진 거죠. 이건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옳은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MZ세대가 대면 소통의 감각을 조금 더 키워가는 동시에 기존 세대도 디지털 소통 방식을 낯설어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두 방향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MZ세대의 소통 방식은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언어로 최선을 다해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지금까지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다른 방식의 친절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효율성, 경계 설정, 디지털 소통 방식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번째 진실은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바로 MZ세대가 진정성과 공정성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MZ세대는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관계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웃고 맞장구 치는 방식, 그러니까 형식적인 친절을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진짜 친절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 불합리한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진심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기존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때로는 버릇없다거나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심지어 까칠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상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이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반항이 아니에요. 이들이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MZ세대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어떤 주장이든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대에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그런 거야 라거나 다들 그렇게 해왔어 라는 식의 설명이 이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예민해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기여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감각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연차나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한 일과 기여도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MZ세대는 조용히 참는 대신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관계나 조직에서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요.
이게 기존 세대 눈에는 끈기가 없다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려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제가 흥미롭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MZ세대가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들이 관계에 굉장히 진지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형식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건 관계 자체를 귀찮아해서가 아니라 진짜 관계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의미 없는 침묵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MZ세대와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관리자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을 어린 사람 대하듯 가르치려 들지 않고 동등한 시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MZ세대는 오히려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진정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깊이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결국 MZ세대를 까칠하다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행동들은 사실 이들이 위선 없이 살고 싶다는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식보다 본질을, 체면보다 진심을 택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형식적인 친절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4가지 진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직설적인 소통, 건강한 경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소통 방식의 차이, 그리고 진정성과 공정성을 향한 가치 지향적 태도까지요. 이 4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MZ세대가 불친절해 보이는 순간들은 사실 그들이 배운 언어와 그들이 지키려는 가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MZ세대를 불친절하다고 느껴왔을까요?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문화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귀인 오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상황적 요인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MZ세대가 짧게 답장을 보내는 건 그들이 처한 디지털 소통 환경의 영향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은 원래 차갑다거나 예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 오류는 세대 간 소통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해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면 각자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기존 세대는 MZ세대의 행동을 자신이 익숙한 예의와 친절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MZ세대는 기존 세대의 방식을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양쪽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간극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먼저 상대의 행동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 행동이 어디서 왔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멈춤이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출발점이 돼요. 예를 들어 MZ세대 동료가 회의에서 바로 본론을 꺼낼 때 왜 인사도 없이 저렇게 바로 들어오지? 라고 느끼기 전에 이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읽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MZ세대 입장에서도 기존 세대가 회의 전에 가볍게 안부를 묻고 분위기를 풀려고 할 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라고 느끼기 전에 이분은 관계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보는 거죠. 이 작은 해석의 전환이 쌓이면 세대 간 소통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실 MZ세대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수록 그 세대 스스로도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도 계속 불친절하다, 이기적이다는 시선을 받으면 결국 위축되거나 더 단단하게 벽을 쌓게 되거든요. 오해가 오해를 낳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의 노력은 MZ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세대 간 소통에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옳은지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낯설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때 진짜 관계가 시작돼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만 기억해 가셨으면 해요. MZ세대의 행동을 불친절로 단정하기 전에 그 행동 뒤에 어떤 가치와 경험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세대를 넘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이해는 언제나 판단보다 먼저예요.